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한국 문학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커지는 상황인데요. 때 맞춰 정부에서는 번역 해외 출판 지원 예산을 증액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가 10월 24일에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 참고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번역 해외 출판 지원 예산을 올해 23억 원에서 31억 원으로 34.5% 증액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 문학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한 문학 한류 활성화 지원 예산도 41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글로벌 한국문학 리뷰 대회 같은 것들도 신설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내년에 한국문학 번역원에 대한 국고 지원 규모는 올해보다 6.3% 늘어난 141억 원 수준이라고 기재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네, 뭐 사실은 좀 암울한 얘기를 하자면 윤석열 정부가 이 출판업계에 대해서 이권 카르텔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내걸면서 줄삭감했던 탓에 좀 상당히 많이 이제 비판을 받았잖아요. K 문학을 퇴행시킨다, 뭐 바짓가랑이를 붙잡는다라는 지적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뒤늦게 좀 끝내 예산을 늘린 측면도 있다.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증액을 했던 부분들은 좀 다행이고 잘 판단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도 좀 부디 뒤처지지 말고 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숙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일단 먼저 드리고 싶고요. 다만 근데 좀 이런 과정 속에서도 벌써 아쉬운 점들이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뭐 이를테면 국내 독서문화 확산이라든가 뭐 출판산업 육성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산이 작년 대비 44억 원이 또 삭감이 됐다라고 하고요. 뭐 독서 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 독서 대전 뭐 이런 독서 문화 증진과 관련된 예산 같은 경우는 또 전액 삭감이 됐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문학 나눔 사업 지원 비용도 지원 규모가 20%로 또 삭감된 측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K문학의 흐름을 좀 역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을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뿐 아니라 이제 노벨 문학상을 계기로 해서 이제 우리 문학에 대한 부분, 그리고 특히나 언어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좀 충격적이게도 2025년 해외 한국어 보급 사업 예산도 8.8%가 또 삭감이 됐다라고 해요. 이 중에서는 또 일본 민족학급 지원이 45.2%로 가장 많이 또 감소를 했고요. 이 지원 학교 수도 170개 교에서 88개 교로 또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현지 학교의 제일동포 학생들의 민족 정체성 강화를 위해서 한국어, 문학, 어떤 역사 수업, 또 모국 연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을 대폭 줄였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상식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고, 게다가 또 하필이면 이제 현 정권의 어떤 친일 논란과 맞닿아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지적도 같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 앞선 이 해외 한국어 보급 예산뿐만 아니라 뭐 동북아 역사재단의 역사 왜곡 대응 연구 예산도 줄였고요. 일제 침탈사를 연구하는 일본 역사 왜곡 대응 연구 예산도 줄였고, 그밖에 뭐 독도 주권 수호라든가 해양 연구 예산도 줄이는 등 뭐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어떤 문학, 문화, 역사 그리고 이 주권에 대한 것을 더 강화하고 또 널리 알리고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이 정권이 과연 적절히 잘 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되려 오히려 퇴행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께서는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기승전 반윤으로 가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내용인 것 같고요.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의 집행이라는 것은 예산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이 정책에서의 효율성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를 좀 삭감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지난 정부에서 방만하게 유지되어 왔던 점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줄여가는 과정에 있어서 감액된 부분을 가지고 콕 집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식의 논리인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 있고, 일본 관련해서는 뭐 친일 프레임 계속해서 씌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고,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같은 것을 지금 당장 침탈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겠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언제까지 친북만 할 건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일본과의 관계에서 역사를 바로 알리고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이 지금 역사 왜곡을 하고 동북공정이나 문화 침탈을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규모를 가지고 뭐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요. 가령 R&D 같은 것도 예산 규모는 줄었지만 꼭 필요한 산업에 대해서는 예산 규모가 늘어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 대해서 논할 때는 다각적으로 봐야 하고, 그리고 금액만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느냐, 성과를 내고 있느냐가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집행
집행하는지는 내년까지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언제까지 지난 정부 이야기를 하실지 참 지난번부터 답답하고요. 너무 잘못해서 정말 얘기하기 싫은데 해야 될 네. 얘기가 그렇지 너무 않죠. 많아요. 자, 현 김경을 작가님을 정권에서의 모시고 방만 예산 또 문제도 싸운다고 있으니까요. 지금. 근데 좀 하나 더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건 또 뭐냐면요. 네. 사실 좀 국내 도서의 수출 확대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에 뭐 네. 예산 증액만 한다라고 해서 답이 아니라 기존의 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포커싱이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를테면 지난 4월에 있었던 이 국제도서전 주빈국으로 참여를 했던 출판문화협회에서 이 문체부가 예산 지원을 거부를 하면서 결국은 참여를 하지 못한 일들도 있었고요. 이건 지금 현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문체부 소관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한강 작가님에게 이제 무려 한 20년간 저작료를 지급하지 못했던 일이 불거지면서 네. 그 밖에 다른 작가님들의 경우에도 교과서에 자신의 작품이 실렸는데도 불구하고 저작료를 받지 못하는 일들도 지금 불거졌고요. 그게 총액이 한 250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저작료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출판 산업에 있어서의 어떤 부활 측면이라든가 또는 예술인들의 어떤 지원 영역이라든가 덧붙여 이제 한강 신드롬을 계기로 해서 우리 문학을 알리는 일에 있어가지고 정부와 정치권이 좀 무관심했던 영역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늦기 전에 이런 부분에서 많은 관심과 또 이런 여러 제도적인 안착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K문학과 문화가 더 저변을 공고히 하려면 예술인들에 대한 보호가 잘 되어 있어야 할 것 같긴 합니다.